안녕하세요. 요새 주말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밖에도 못 나가니까 드라마 보면서 주말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. 많이들 그러시죠? 저도 주말에 부부의 세계 봤고요. 요새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. 부부의 세계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. 그 이태호가 쫓아와가지고 장면에서 뭐 내가 사랑에 빠진 게 뭔 죄냐 뭐 이렇게 따지는 장면에서 지선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너 근데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배우자한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한 행동을 벗어나기 급급하고 변명하기 급급하지 정말로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또 아이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거의 없고 그게 드라마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서 사실 지난주 분량을 보면서는 저는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. 극 중에 이제 준영이죠. 준영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죠. 그냥 본인이 아빠가 바람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아빠하고는 관계를 잘 지내려고 하고 엄마 아빠와 이혼을 반대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이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그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엄마 아빠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극 중에서 이제 그 지선우가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호수 같은 곳에 가서 막 강요를 하죠. 엄마랑 같이 살자고.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빠가 너와 나를 버렸다.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선택했고 너를 버렸다.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준영이가 너무너무 상처받고 놀라는 표정 보면서 그거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가사사건,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물론 바람 피우고 뭐 분노하고 폭행하고 한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이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심리치료도 받고 하는 분들 많이 보죠. 많이 봅니다. 너무 공감하죠.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죠. 하지만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남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둘이는 부부로서는 실패했더라도 가정법원에서도 실제로 판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두 분이서 부부로는 실패했지만 부모로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부부로서 실패했어요. 그런데 두 사람 다 부모로서까지 실패하는 것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엄마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조차 못하고 쫓겨나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그 애를 낳겠다고 하는 아버지나 둘 다 정말 너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같은 날 저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거기에 김대명 씨가 양석형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거든요. 슬픈 캐릭터로 나옵니다.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죠. 그런데 여동생이 실족사로 사망했다는 걸 듣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젊은 상간녀랑 둘이서 있는 것을 봅니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마는 이미 아빠가 바람 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걸 알게 된 이제 양석형은 그때부터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로 변해서
이제 세상과 약간 좀 고립되게 살고 있는데요.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 그런 아픔, 그러니까 이혼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, 건강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아들에게 상간녀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. 나 임신했으니까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어른답게 행동을 해서 현명하게 네 어머니를 설득해라는 얘기를 합니다. 와, 저 정말 텔레비전 부셔버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정말 그 상간녀인가요? 아니 무슨 임신이 무슨 뭐 자랑입니까? 제가 대법원 공개 변론할 때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논리가 그거였습니다. 이미 부부가 사이가 깨어졌고 저쪽에 아이가 새로 생겼다면 그 아이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쪽은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게 파탄주의 논리였어요. 그게 말이 되냐고요. 그 아이의 행복권 물론 중요하긴 하죠.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의 행복 추구권은 왜 그 아이 때문에 다 포기당해야 되는 거죠? 그걸 과연 비교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저는 파탄주의의 논리로 그건 채택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.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. 그래서 문제는 그 아이를 가진 상간녀는 이미 자기가 본처도 있고 자녀도 있다는 거 알고 자기가 임신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그 여자의 행복 추구권과 그 아이의 행복 추구권을 이쪽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? 그래서 제가 왜 분노하시는지 알겠죠? 이거 찍으면서 다시 분노했어요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부의 세계에 있는 준영이가 크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있는 저 석형이처럼 자랄 텐데, 양석형 의사처럼 자랄 텐데, 그 사이에 정말 저 부부가 서로는 하여가 으르렁대면서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 준영이 같은 아이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게 부부의 세계, 이혼의 세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. 그렇게 좀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생각을 또 조금 바꿔야 되고, 사실 저와 같이 가사사건,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하고 조언을 드려야 한다.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슬프고 착잡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, 물론 지 손을 편 들고 싶죠. 남편한테 바람 피웠으니까 뭐 복수하는 거 좋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, 아이를 물건 취급해서 네 거 내 거라고 해서 분리하는 거,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